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천수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84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송계의 초6과 구2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개별 효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초6, 불령소사, 소유언, 송불가장냐, 기변명냐. 자, 글을 보면은 불령소사, 소유언, 종길. 일하는 바를 오래 하지 않으면 불령소사, 소유언, 조금은 말이 있다 하니 끝내는 길함이니라. 상활, 불령소사, 송불가장냐, 수소유언, 기변명냐. 일하는 바를 오래 하지 아니함이요. 비록 소유언, 조금은 말이 있으나 그 분별이 밝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천수송계 합계는 강의 자리에 음이 있으니까 부당이죠. 부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사와는 정응의 관계에 있죠. 이렇게. 즉, 그리고 이 수는 하계, 감, 험난함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여기까지 보면은 비번을 보면은 음효는 제자리가 아니다. 강의 자리에 음이 있다. 부당이다. 그 다음에 그 구사와 정응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하계는 감으로서 험난함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사, 일의 의미는 송사를 이야기하죠. 즉, 사는 송사를 말한다. 즉, 쟁송, 책망이 막 시작되었을 때, 이걸 하려고 하지 말고 오랜 시간 쟁송이 미달리니까 불령소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변은 분명히 밝히다, 분명히 하다. 여기에는 한자 변을 분명히 하다, 분명히 밝히다의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이 초육의 설명에 대해서 양의 자리에 음이 있어서 힘이 미약하니 송사를 오래 하지 못한다.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고 간편한 길을 도모하는 게 맞다. 즉 약간의 구설수가 있다 하더라도 변호의 말들이 상황을 판명하게 하니 불령소사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여기 있는 사와 소송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이 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도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존의 이제 설명이고, 초육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구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불국송, 귀포, 기업인 300호 무생. 송사를 이길 수 없으니 물러나 숨는다 하여 기업인 300호, 그 고을 300호이면 사람이 300호이면 재앙이 없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상활, 불국성, 기포, 찬야, 자하송상, 환지철야. 송사를 이길 수 없으니 물러나 숨는다고 하는 것은 자하송야, 송상, 스스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송사하니 환란을 자초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철의 한자를 그만두다 멈추다로 보아서 환난이 멈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6, 9위는 양강의 자리가 중을 얻었죠. 그 다음에 9, 5도 강이니까 서로 적응이죠. 이렇게 봐서 이게 강 대 강으로 둘이서 이렇게 충돌한다고 이제 봐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보면은 9위는 양강으로서 부정이 험수의 한가운데 있다. 똑같이 9호도 양강이니 9위와 9호는 서로 대적, 적응의 관계이니까 9위는 상대적으로 낮고 비천한 지위가 있고 9위는 높고 고귀한 지위에 있으니까 9위와 9호의 다툼으로 생각하여서 풀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국송의 의미가 기본적으로는 쟁송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쟁송할 수 없다는 견해와 쟁송을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쟁송할 수 없다는 것은 소송 자체를 안 하는 거고, 쟁송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소송에 들어가서 기각, 이제 승리할 수 없다, 인용 내지 이제 기각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포는 돌아가서 물러나다, 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업인 300호 무생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대립되는데 하나씩 읽어보면은 견해 1은 300호의 작은 업이라도 강대하게 처신을 하면은 재앙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견해 2는 작은 업인이라도 스스로 낮게 검령하여서 처신을 하면은 재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해 3은 재앙이 없는 것은 송사를 벌이던 주인이 도망가서 우환이 사라졌기 때문에 재앙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국성은 아까 이야기했고, 이제 이렇게 실제로 효를 받으면은 여기서 돌아가는 주체와 이 무생의 주체와 환의 주체, 각각 이 한자의 주체가 누구인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주체가 누구인지, 재앙을 받지 않는 주체가 300호 사람인지 소송을 벌이지 않은 사람인지, 이 환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이제 세 가지 주체와 이 연결점에 대해서도 상관관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존의 설명이고, 이제 다산의 그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불룡소사 소유원 종길 상활 불룡소사 송불가장냐 수소유원 기변명냐. 송사를 끝내 오래 끌지 말 것이니 조금은 헐뜯는 말이 있을 것이다. 끝내 가서는 길할 것이다. 상활 불룡소사라고 한 것은 송사를 오래 끌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비록 조금의 헐뜯는 말이 있더라도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이제 풀이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상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불령소사를 보면은 이제 천수성 본계죠. 이 천수성 본계는 풍택중배의 본계의 모계로부터 왔죠. 그래서 천수성 본계를 보면은 학계가 감으로써 이렇게 일이 있는 거죠. 일이 있는데 이렇게 추일하면은 태의 회절의 상, 끊어버림의 상이 나오죠. 그래서 불령소사, 그 살을 끝까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천수성 본계의 학계에는 감의 일을 맡아 처리함이 있는데, 즉 송사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효변을 하게 되니까 초효가 변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 학계가 감에서 태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가 불령소사, 송사를 오래 끌지 않는다. 왜냐하면 태가 이렇게 회절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송사가 이미 결단이 났는데, 송사가 이미 결단이 나서 다시 송사를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유원 종기, 비록 말이 조금 있으나 끝내 길하다는, 헐뜯는 말이 있다고 하는 것, 길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 천수성 본계가 있으면 이 본계는 풍택중부란 본계의 모계로부터 왔는데, 풍택중부 상계는 태로서 뒤집은 태로서 입이죠. 입. 이렇게 이제 입인데 추일하게 되면은 감이 있죠. 험난함. 그러니까 험난함이 입에서 나오면은 비방하는 말이죠. 비방하는 말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추일을 효변을 하게 되면은 이의 분별이 있는 거죠. 이렇게 분별이 있고 분별이 있으니까 변론이 분명해지는 거죠. 즉 글을 보면은 풍택중부에는 태입, 뒤집은 태입이 있는데 추일을 하게 되면은 감의 험난함이 있어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험난한 말, 비방하는 말, 비난이죠. 그래서 소유원, 조금의 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효변을 하게 되면은 분별함이 있으니까 변론이 분별해지니까 끝내는 종길,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 하가장은 뭐 태로서 터트리니까 오래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초육에 대한 설명이고 구이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글자를 보겠습니다. 불국성 귀이포 기업인 300호 무생 상활 불국성 귀포 찬야 자하송상 환지철야. 송사를 일으킨 사람이 송사를 이길 수 없어서 돌아가서 도망을 치니 그 업 주민이 300호에는 재앙이 없을 것이다. 상활 송사를 일으킨 사람이 송사를 이길 수 없어서 도망을 쳐 숨는 것이다.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상대로 송사를 벌이지만 우환의 다가옴이 멈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불국성 기포에 보면은 이제 여기가 천수성 본계죠. 본계가 구이가 효변하면은
천지비가지죠. 천지비.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계는 강건함이 되고 하계는 곤이 되죠. 그래서 비어있음 유약함. 즉 건은 나는 내가 하계 건이고 이게 상대방이죠. 그래서 나는 비어있고 비어있고 비천하고 약하고 힘이 없는 데 비해서 상대방은 존귀하고 강건하고 부유하니까 불국송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기위포는 돌아와 숨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천수송 본계이면은 이 본계가 구이가 변하면은 천지빗계가 되죠. 이 천지빗계는 기본적으로 그 천산둔에서 왔죠. 둔. 근데 둔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손은 들어감의 의미가 있는데 천산둔 둔도 전체적으로는 은둔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 한자가 포가 도망감을 의미하는데 천지빗계에서는 강건한 건이 이렇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간의 산이 있고 똑같습니다. 천산둔도 건이 이렇게 위에 있고 간의 산이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전체 보면은 그냥 천산둔에 물상이 도출되니까 은둔의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천지빗계도 강건이 있고 하간이 있고 둔계도 강건이 있고 하간이 있으니까 결국 둔의 이미지, 은둔의 이미지가 나타나니까 이 은둔은 도망감을 의미하죠. 그리고 똑같이 손도 도망감을 의미하니까 결국에는 귀이포, 송사를 벌이던 주인이 도망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도망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업인 300호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천수송이 협연하면은 이제 구이가 협연하면 천지빗계가 되죠. 그 천지빗계는 이렇게 이제 이게 천지빗계인데 기본적으로 지천태가 교역을 해서 온 거죠. 근데 지천태 이 땅이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숫자가 땅으로 하면 10이죠. 10. 그래서 고온의 지수가 10이니까 이거 곱하기 10하면 100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손은 3배의 이익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손은 3배의 이익을 본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100 곱하기 3 하면은 300이 나오죠. 그리고 간은 문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간의 읍에 이제 집이 300호가 있다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천수송에 감의 험난함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소멸이 되면은 이게 감이 소멸이 돼요. 그래서 300호의 집이 없어진다 이렇게입니다. 즉 300호의 집에 감의 허물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지천ля는 여기가 천수송 본계입니다. 본계가 변하면은 천지비가 되죠. 천지비가 되는데 천지비의 이 합계를 보면은 간이지가 있다. 이 간이지가 손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어디로 드냐? 구멍으로 돌아가 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비유를 하자면은 지가 감의 구멍에 들어가 손으로서 들어가 숨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송사를 벌이던 자가 나인데 상은 하계 강건함이죠. 상계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송사를 벌이던 자가 이미 도망감에 감의 우환도 사라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우환이 도래하면 멈춘다는 것은 아래 사람이 위를 향해서 송사를 하다가 송사를 하던 자가 이미 도망을 가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감이 있는 게 사라진다. 곤이 되면서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환지철 우환이 도래함을 멈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면은 송사를 일으킨 사람이 송사를 이길 수 없어서 돌아가서 도망을 치니 그 읍주민 300호에게는 재앙이 없을 것이다. 상활 송사를 일으킨 사람이 송사를 이길 수 없어서 도망쳐 숨는 것인데 이는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상대로 송사를 벌이지만 우환이 다가옴을 멈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이에 대한 다산의 설명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천수송 초육과 구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초육에서는 불령소사의 의미, 그러면 말이 있다고 한다의 의미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구이에서는 기업인 300호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국성의 의미가 쟁송 자체를 안 한다는 건지 소송하여서 이길 수 없다는 의미인지 또 조금 정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